연말정산은 진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딱 요거, 연말정산은 연말에 챙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슬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규 대표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죠. 그래서 11월, 이제 12월 되면은 막판에서 막 챙기기 사실 시작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연말정산은 연말에 챙기는 게 아닙니다. 연말에 이제 우리가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되는데, 11월이죠 이제.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떤 부분을 하셔야 되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왜 하는지요. 왜 하는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번 돈에서 많이 쓰면 그만큼 사실 세금을 적게 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아셔야 되는 거는 번 돈과 쓴 돈을 우리가 정산한다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왜 연말에 정산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미리 내서 그래요. 뭐 때문에? 우리 원징이라고 하죠. 원천징수라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하는 건데, 자, 직장인분들은 언제 합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쓰신 거를 1월에 정산을 해서 2월 월급에 들어옵니다. 근데 사업자분들 과연 연말정산 할까요? 그분들은 안 하죠. 프리랜서분들, 사업자분들은 언제 하느냐? 5월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직장인분들에 해당해서 이제 12월에 하는 거를 좀 뜻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간이세율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구간에서 어떤 세율을 떼는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간이세율표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일단 처음에 매길 때는 평균적인 금액으로만 사실은 매겨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사람들을 평균 잡아서 떼다 보니까 덜 낸 사람도 있고 더 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연말정산이라는 것들 결국에 마지막에 정산을 해서 우리가 많이 낸 사람들은 좀 돌려받는 거고, 적게 낸 사람들은 토해내는 거고,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받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슬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연말정산은 이 평균 잡아서 하지만 미리 떼어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도 있어요. 나중에 안 낼까봐 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말정산을 어떻게, 왜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얼마 벌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소득에 따라서 사실 세율 구간이라는 게 달라지고, 이 공제, 사실 뭐 여기는 크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얼마의 세금이 붙는지를 제가 써놓은 건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가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물을. 뭐 이것저것 공제받을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말정산의 내용들이지만, 그것들은 제가 나중에 본강에서도 풀어드릴 거고,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내가 연봉이 1,400만 원 이하다, 그럼 세율을 6%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세금이 떼는 거고, 1,400에서 5천만 원 사이를 번다, 그럼 세율을 요 정도로 떼는 거고. 그래서 요거 누적이 돼가지고 요만큼을 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5천에서 8,800 사이를 번다, 그럼 세율이 24%, 8,800에서 1억 5천. 사실 요것도 되게 완전 대기업이죠. 여기까지 사실 쉽지 않은데 35%. 와, 세금 진짜 많이 뗀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이렇게 많이 번다라고 해서, 많이 뗀다라고 해서 또 연말정산에 많이 돌려받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율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얼마 정도 떼는지 모르고 그냥 버시고 쓰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꿈이죠. 이 정도면 완전 그냥 뭐 이사 상무 정도 돼야 될 텐데, 이 정도 되시면 38%를 뗍니다. 우리나라 최고 세율 구간은 제가 그냥 여기 참고사항으로 써드리는 10억 초과이신 분들은 국세 45, 지방세 4.5 더해서 49.5가 최고 세율이에요. 어쨌든 요거는 연말정산에 뭔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할지라도 얼마나 세금을 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월급관리 포트폴리오도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가 이만큼 많이 떼기 때문에 절세나 비과세나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이어집니다. 연말정산을 보통 하시는 분들이 절세 관련된 상품들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연말정산 환급이나 이런 것들 많이 신경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이 내니까 그만큼 많이 돌려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나 세금 이만큼 많이 내고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방금 앞서서 이 세율에 대한 표를 사실 써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요거랑 이어지는데, 여러분 연말정산은 진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딱 요거, 이 식에서 시작이 돼요. 자, 소득 곱하기 세율 하면 딱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소득이라고 하는 건 진짜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들 중에 우리가 벌면서 이런 것들 쓰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소득에서 빼주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거를 바로 우리가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이 나왔어요. 근데 이 세금에서 빼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바로 세액공제. 자, 우리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가 더 좋은지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시로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볼게요. 1000만 원 곱하기 10% 하면 이제 세금이 이렇게 100 정도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소득공제, 세액공제라고 하면은 똑같이 이제 100씩 받는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900이 되지만 얘는 제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물론 이 금액이 더 커지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세액공제가 사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분들이 노리면 좋은 거는 뭐예요? 사실 이 세액공제를 잘 받는 방법을 노리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뭐 IRP나 연금저축펀드 같이 그런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을 통해서 연말정산에서 결과물을 많이 돌려받으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소득공제에도 사실 쏠쏠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 바로 고소득자분들. 그래서 우리 그 벤처 투자 같은 거 기업들 하는데 설명 같은 데 보면은 고액자 상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사실 다 다르고 세부적인 내용들도 다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세액공제를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